내 인생, 내 삶을 살아가는데도 맘대로 되지 않네요. 저는 미리암입니다. 22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고 저는 남동생 둘과 함께 좁은 방 하나에서 잤습니다. 매일 밤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빛나고 싶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었고 전통 약초 연구원으로 일하며 받는 월급은 겨우 50달러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즈벡 전통차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꿈을 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인 남자를 만났고 임신을 했고 부모님께 쫓겨났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타슈켄트 구시가지에서 자랐습니다. 집은 낡았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추웠고 여름이면 더웠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셨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빵을 굽고 저는 대학에 다녔습니다.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약초와 식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우즈베키스탄에는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차가 있었습니다. 사프란차, 장미차, 민트차.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차들이 저는 좋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국립약초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50.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2도 안 됐습니다.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미리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저도 알았습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하지만 연구는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배합을 만들고 향을 테스트하고 효능을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제 차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연구소에 외국인들이 왔습니다. 한국 건설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타슈켄트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때문이었죠.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때 독학으로 배웠거든요. 차 연구해요. 차요? 커피 말고? 네, 전통 약초차요. 건강에 좋아요. 미리암이 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프란 차였습니다. 남자가 마셔봤습니다. 와, 맛있네요. 이거 한국에서 팔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요? 한국 사람들도 좋아할까요? 당연하죠. 요즘 건강차 엄청 유행이거든요. 남자의 이름은 최주호였습니다. 30살 건설회사 프로젝트 매니저였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미소가 따뜻했죠.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호는 자주 연구소에 들렀습니다. 오늘은 무슨 차 만드세요? 오늘은 장미차요. 맛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매번 차를 내어줬습니다. 주호는 진지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칭찬했습니다. 미리암 씨 손재주가 정말 대단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주호가 물었습니다. 저녁 같이 먹을래요? 저녁이요? 네. 미리암 씨 이야기 더 듣고 싶어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자가 외국 남자와 단둘이 식사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주호의 눈빛이 진실했거든요. 식당은 구시가지에 있었습니다. 전통 우즈벡 음식을 파는 곳이었죠. 플로프, 샤슐릭, 만티. 주호는 모든 걸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이랑 다르지만 맛있네요. 주호 씨는 한국 어디서 왔어요? 이천이요. 서울 근처 작은 도시예요. 도자기로 유명하죠. 도자기요? 네. 저희 아버지가 도자기 공장 운영하세요. 저는 건설 쪽 일하지만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도자기라니. 차와 도자기는 어울리는 조합이었습니다. 언젠가 이천 가보고 싶어요. 주호가 웃었습니다.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제 늦게 왔더구나. 어디 갔었어? 연구소 일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없었죠. 주호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저녁도 먹고 공원도 걷고 시장도 구경했습니다. 주호는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제 꿈도 고민도 두려움도. 미리암 씨는 대단해요. 이런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제 차를 세계에 알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있어요. 저랑 함께 하면요. 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손을 뺄 수 없었습니다. 저를 도와줄 거예요? 물론이죠. 미리암 씨 차와 우리 이천 도자기를 결합하면 어떨까요? 멋진 브랜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상상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자기 찻잔에 담긴 제 차를 전 세계 사람들이 마시는 모습을. 가능할까요? 주호는 3개월 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났거든요. 떠나기 전날 밤 주호가 말했습니다. 미리암, 저 기다려줄 수 있어요? 기다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랑 결혼해 줄래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이라니. 하지만 저희 너무 다른 사람이잖아요. 국적도 문화도 모든 게.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서로 배우면서 살 수 있잖아요. 주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으니까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알았어요. 제가 기다릴게요. 주호는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매일 밤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 한국, 새로운 삶. 가능할까요? 한 달 후 생리가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임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주호 씨, 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주호 씨? 미리암 진짜예요? 네. 확실해요. 알았어요. 제가 바로 갈게요. 기다려요. 3일 후 주호가 타슈켄트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을 때 주호는 저를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해결해요. 어떻게요? 결혼해요. 한국으로 가요. 우리 아기 한국에서 낳아요. 저는 울었습니다. 두려웠지만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주호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임신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한국 남자와 사귀었어요. 그 사람 아이를 가졌어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미쳤구나. 결혼도 안 하고 임신을? 결혼할 거예요. 주호 씨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 외국 남자가 책임을 져? 넌 우리 가족의 수치야.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미리암, 어쩌려고 그래.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어머니, 저 주호 씨 사랑해요. 함께 살고 싶어요. 사랑? 넌 아직 어려. 외국 가서 고생할 거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집을 나가라. 당장 나가. 아버지. 가라고. 다신 돌아오지 마. 저는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주호의 호텔에서 잤습니다. 울면서 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미리암 괜찮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정말요? 물론이죠. 우리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2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짐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모든 걸 두고 떠났습니다. 부모님, 동생들, 친구들, 연구소.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봤습니다. 타슈켄트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8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공기,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주호가 저를 데리고 이천으로 갔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이천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산이 많고 공장이 많았습니다. 주호의 집은 도자기 공장 옆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60대, 어머니는 50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어머, 한국말 할 줄 아네. 조금만요. 우리 아들이 데려온 거지? 예쁘네. 근데 어디서 왔어? 우즈베키스탄이요. 어디? 중앙아시아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주호야, 이거 진짜 결혼할 거야? 네, 아버지. 미리암이 제 아이를 임신했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임신? 벌써? 죄송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할 수 없지. 그럼 빨리 혼인신고나 해라. 저는 안도했습니다. 최소한 쫓아내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불안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주호가 말했습니다. 미리암, 우리 곧 신고할 거예요. 그럼 당신 한국 사람 돼요. 저 무서워요. 왜요? 한국말도 잘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주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살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서류를 냈습니다. 제 여권, 주호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신고서. 축하합니다. 이제 부부세요.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결혼이 되다니. 주호의 부모님 댁에서 살았습니다. 방 하나를 주셨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어머니는 별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일을 시키셨습니다. 미리암, 마당 쓸어. 미리암, 김치 담그는 거 도와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웠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음식도 낯설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이게 뭐야? 김치를 이렇게 담가?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 에휴, 답답해. 우리 아들이 왜 외국 여자를 데려왔는지 모르겠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는 며느리였습니다. 주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원래 그러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요? 믿어요, 미리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됐을 때 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기 건강해요. 남자아이예요. 아들. 저는 기뻤습니다. 주호도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당신이 지어요. 태민은 어때요? 크게 빛난다는 뜻이에요. 좋아요. 한태민.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들이라니 다행이네. 딸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딸이면 안 되는 건가요? 어느 날 주호의 사촌이 놀러 왔습니다. 박정환이었습니다. 35살, 이천에서 도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형, 이 사람이 형수예요? 응, 미리암이야. 외국 사람이네. 어디서 왔어요? 우즈베키스탄이요. 거기가 어디예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정환의 말투가 무례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습니다. 정환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 외국 여자랑 결혼하면 고생하지 않아요? 문화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미리암은 한국말 잘해.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문제 생길 거예요. 외국 여자들은 적응 못하고 도망가던데. 주호가 화를 냈습니다. 정환아,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정환이 떠난 후 주호가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정환이 원래 좀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익숙해질게요.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저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형수, 한국 음식 할 줄 알아요? 배우고 있어요. 배워서 될 게 아니죠. 피에 흐르는 게 아니니까. 형수는 뭐하고 살았어요? 일 같은 거요. 연구원이었어요. 약초 연구했어요. 약초?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정화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가난하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됐을 때 주호가 말했습니다. 미리암, 우리 독립할까요? 독립이요? 네. 우리만의 집 구하고 따로 살아요. 돈이 있어요? 제 저축이 좀 있어요. 전세로 작은 집 구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주호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섭섭해 하셨습니다. 벌써 나가려고? 아기도 안 낳았는데. 어머니, 미리암이 힘들어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살아보고 싶어요. 한 달 후 우리는 이천 시내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 주방, 거실. 작았지만 저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주호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힘내요, 미리암. 조금만 더요. 10시간 후 아기가 나왔습니다. 태민이었습니다. 3.2kg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드님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주호도 울었습니다. 미리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요. 부모님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태민을 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이쁘네. 아버지도 기뻐하셨습니다. 잘했어, 미리암. 고생했어.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는 수유,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주호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저는 집에서 태민을 돌봤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국어도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습니다. 태민을 유모차에 태우고요. 계산할 때 점원이 물었습니다.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포인트 카드요. 없어요. 저 외국인이에요. 잘 몰라요. 점원이 짜증을 냈습니다. 에휴, 한국말도 모르면서 왜 한국 와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외국인이네. 요즘 외국인 너무 많아. 저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빨리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주호에게 말했습니다. 저 일하고 싶어요. 일요? 태민은 어린이집 보내면 돼요. 저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뭘 하고 싶은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요. 차 만드는 거요. 주호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같이 사업해봐요. 사업요? 네. 당신 차와 우리 집 도자기를 결합하는 거예요. 예전에 타슈켄트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기억났습니다. 그때의 꿈이었죠.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해봐요. 안 해보면 모르죠.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우즈벡 전통차를 만들고 주호의 아버지가 도자기 찻잔을 만들면 우리가 브랜드를 론칭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지. 우리 미리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감격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견이 인정받았습니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약초를 수입했습니다. 사프란, 장미, 민트, 카모마일. 집 부엌에서 배합했습니다. 밤마다 실험했습니다. 주호는 옆에서 도왔습니다. 이거 맛봐봐요. 좋은데? 조금 더 달콤하면 어때요? 설탕 넣을까요? 아니요, 꿀이 나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만들었습니다. 10가지 배합을 완성했습니다. 아버지가 찻잔을 만드셨습니다. 2100자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얗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어때, 미리암? 완벽해요, 아버지. 정말 아름다워요. 브랜드 이름을 정했습니다. 실크로드 티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을 잇는 이름이었죠. 로고도 만들었습니다. 실크로드 낙타와 찻잔이 결합된 디자인이었습니다.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차 10종과 찻잔 세트였습니다. 박스도 예쁘게 디자인했습니다. 이제 뭐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팔아야죠. 온라인으로 시작해봐요. 주호가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설명을 쓰고 가격을 정했습니다. 한 세트에 5만 원이었습니다.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세트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주호 씨, 팔렸어요. 진짜요? 벌써? 네. 누가 샀어요? 서울 사람이에요. 리뷰 기다려봐요. 일주일 후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차 맛이 정말 좋아요. 찻잔도 고급스럽고 선물용으로 딱이에요. 재구매 의사 100%. 저는 울었습니다. 제 차가 인정받았습니다. 주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개, 20개, 50개. 우리는 바빴습니다. 포장하고 배송하고 고객 응대하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정환이었습니다. 정환이 찾아왔습니다. 형, 이건 뭐예요? 뭐가? 인터넷에 실크로드 티 광고 뜨던데. 형이 하는 거예요? 응, 미리암이랑 같이 시작했어. 정환이 비웃었습니다. 외국 여자 아이디어를 따라서 사업해요? 형, 정신 차려요. 왜? 잘 되고 있는데. 잘 돼요? 이거 얼마나 팔렸는데요? 한 달에 몇십 개? 그게 사업이에요? 주호가 화를 냈습니다. 너는 상관없어. 우리 일이야. 상관있죠. 형은 우리 아버지 회사 후계자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시한 일하면 어떡해요? 시시해? 이게 왜 시시해? 외국 차 팔아서 뭐 하려고요? 이천 도자기 명성만 깎아먹을 거예요. 정환이 돌아간 후 저는 불안했습니다. 주호 씨, 정환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저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환이 질투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실크로드 티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리뷰가 100개를 넘었습니다. 모두 좋은 평가였습니다. 이런 차는 처음이에요. 선물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찻잔도 고급스럽고 완벽해요. 주문이 폭발했습니다. 한 달에 200개, 300개, 500개. 저희는 집에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작업실을 빌렸습니다. 이천공단 안의 건물이었습니다.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포장 담당 2명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배합하고 주호가 마케팅하고 직원들이 포장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찻잔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쁜 나날이었지만 보람찼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크로드 티, 저희 백화점에 입점하실 의향 있으세요? 백화점이요? 네. 신세계 강남점인데요. 명절 선물 코너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백화점이라니. 정말요? 저희가요? 네. 샘플 보내주시면 검토해 볼게요. 샘플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승인이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입점 확정입니다. 저와 주호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해냈어요, 미리암.
믿을 수가 없어요. 백화점 입점은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매출이 10배로 뛰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저희는 직원을 더 고용했습니다. 작업실도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브랜드도 확장했습니다. 차만이 아니라 디퓨저, 향초, 비누도 만들었습니다. 모두 우즈벡 전통 향을 사용했습니다.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한국에서 만든 성공 스토리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제 사진과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미리암 씨, 성공 비결이 뭔가요? 포기하지 않는 거요. 그리고 남편의 지지요. 앞으로 계획은요? 전 세계에 우즈벡 문화를 알리고 싶어요. 기사가 나간 후 더 유명해졌습니다.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하루에 100개씩 팔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생겼습니다. 박정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환도 도자기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저희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정환이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오리엔탈 티라는 브랜드였습니다. 저희 제품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찻잔 디자인도 포장도 심지어 가격도 비슷했습니다. 주호가 화를 냈습니다. 정환아, 이게 뭐야? 우리 따라한 거지. 따라해. 이게 원래 흔한 아이템이야.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너무 똑같잖아. 똑같으면 어때? 시장은 자유야. 내가 더 잘 팔면 되지. 정환은 자본이 많았습니다. 광고를 크게 했습니다. 인터넷, 지하철, 버스. 모든 곳에 오리엔탈 티 광고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광고비가 부족했습니다.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정환의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그리고 2천만 원으로. 저는 불안했습니다. 주호 씨, 어떡해요? 괜찮아요. 우리가 원조예요. 품질로 이기면 돼요. 하지만 사람들이 정환 씨 제품을 더 많이 사요. 그건 광고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리암 씨, 죄송한데요. 오리엔탈 티가 저희 매장에도 들어왔어요. 실크로드 티는 매출이 떨어져서 계약 갱신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다음 시즌에 다시 검토해 볼게요. 백화점 퇴출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허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호에게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사업을 잘 몰라서. 아니에요. 정환이 비겁하게 나온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고 있잖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다시 일어설 거예요. 어떻게요?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태민을 안았습니다. 이제 2살이 된 태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저는 울었습니다. 태민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어떻게든요. 과연 방법이 있을까요? 주호와 저는 새로운 전략을 짰습니다. 백화점이 안 되면 다른 곳을 공략하는 거였습니다. 관광지였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인사동, 명동, 동대문, 기념품 가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저희 제품 팔아주실 수 있어요? 뭔데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결합된 차 세트예요. 외국인들이 좋아할 거예요. 가게 주인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샘플 좀 줘봐요. 샘플을 나눠줬습니다. 며칠 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동 5곳, 명동 3곳, 동대문 2곳. 물량은 적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This is beautiful. 퍼펙트 그램 IFT for my family. I love Korean crafts. 입소문이 났습니다. 더 많은 가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도 팔고 싶은데요. 저희는 관광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다시 4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환이 관광지에도 진출했습니다. 더 싼 가격으로 공급했습니다. 저희 제품이 5만 원이면 정환은 3만 원에 팔았습니다. 가게 주인들이 흔들렸습니다.
미리암 씨, 미안한데 오리엔탈 티가 더 싸요. 그쪽으로 바꿀게요. 하지만 저희 품질이 더 좋잖아요. 손님들은 가격 보고 사요. 미안해요. 다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정환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주호가 말했습니다. 미리암, 직접 만나는 게 어때요? 누구를요? 고객들이요. 온라인 말고 직접 사람들 만나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체험 클래스요. 차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우리 스토리를 나누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작업실 한쪽을 체험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책상, 의자, 약초들, 찻잔들. SNS에 홍보했습니다. 실크로드 티 만들기 체험. 우즈베키스탄 차 문화를 배워보세요. 첫 수업에 10명이 왔습니다. 대부분 3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한국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리암이에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슈켄트에서의 가난한 어린 시절, 차에 대한 사랑, 주호와의 만남, 한국으로의 이주 사업의 시작.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힘들었겠어요. 존경스러워요. 차 만들기를 가르쳤습니다. 사프란 한 줌, 장미 꽃잎 2줌, 민트 약간. 섞는 방법, 우려내는 온도, 마시는 법. 사람들이 직접 만든 차를 마셨습니다. 맛있어요. 이거 정말 특별한데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저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아요. 수업이 끝난 후 10명 모두 제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SNS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실크로드 티 체험 최고였어요. 미리암 씨 스토리에 감동받았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다음 수업에는 20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30명. 예약이 밀렸습니다. 저희는 주 3회 수업을 열었습니다. 매번 만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품만이 아니라 제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미리암 씨 응원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다음에 또 올게요. 매출이 다시 올랐습니다. 한 달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체험 수업이 브랜드의 핵심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스토리를 샀습니다. 정환은 이것을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정환에게는 스토리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돈 벌기 위한 사업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저희는 진심이었습니다. 저의 꿈, 저의 문화, 저의 인생이 담긴 사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언론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미리암 씨, 인터뷰 가능하세요? 무슨 인터뷰요? 성공한 다문화 가정사업가로 특집 방송하려고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전국에 소개됐습니다.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감동적이에요. 나도 용기 내야겠어요. 실크로드 티 사러 가야겠어요. 주문이 폭발했습니다. 웹사이트가 다운될 정도였습니다. 한 달 매출이 1억을 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억이라니. 불과 2년 전 월급 $50 받던 제가 이제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업가가 됐습니다. 주호가 말했습니다. 미리암,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당신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이제 뭐 할까요? 더 크게 키워봐요. 전 세계로요.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과연 가능할까요? 성공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유명 호텔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객실에 실크로드 티를 비치하고 싶어요. 롯데호텔, 신라호텔, 파크하얏트. 하나씩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면세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대표 선물 상품으로 입점하실 의향 있으세요? 인천공항 면세점, 김포공항 면세점, 부산 면세점. 모두 계약했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직원도 늘었습니다. 10명, 20명, 30명. 작은 회사가 됐습니다. 공장도 이전했습니다. 더 큰 건물로요. 저는 대표가 됐습니다. 명함에 대표이사 미리암이라고 적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제가 이제는 회사 대표였습니다. 타슈켄트에 있는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2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너 지금 어디 있어? 한국이요.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 남편은? 잘 대해줘요. 아기도 낳았어요. 태민이라고 이제 3살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때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를 쫓아낸 게.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사업도 하고 있어요. 사업? 네. 우즈벡 차 파는 거예요. 한국에서 잘 되고 있어요. 그래? 우리 딸이 대단하구나. 아버지, 어머니, 한국 오세요. 제가 모셔올게요. 정말? 네. 항공권 보내드릴게요. 한 달 후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났을 때 모두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미리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2년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집으로 모셨습니다. 부모님이 놀라셨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네. 크네. 잘 사는구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태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손주야? 네, 태민이에요. 태민아,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태민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부모님이 웃으셨습니다. 귀엽네. 우리 손주. 회사도 보여드렸습니다. 넓은 공장, 직원들, 제품들. 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이걸 내가 다 만든 거야? 주호 씨랑 같이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리암, 미안해. 그때 너를 이해 못해줘서.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너는 강한 아이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저는 울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한 달간 머무셨습니다. 태민과 놀아주시고 회사 일도 도와주시고 우즈벡 음식도 해주셨습니다. 떠나시는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미리암, 계속 잘해라. 너는 우리 자랑이야. 네, 아버지.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리고 이거. 아버지가 봉투를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금목걸이였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주라고 하셨어. 가족의 축복이야. 고마워요, 아버지. 부모님을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손을 흔들며 사라지는 부모님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화해했구나.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연매출 10억, 20억, 30억.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해외 진출도 계획했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 바이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정환이었습니다. 정환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표권 침해라는 이유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상표 등록을 했는데 정환이 비슷한 상표를 나중에 등록하고는 저희를 고소한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송이에요. 걱정 마세요. 정말요? 네. 증거가 다 있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재판은 길었습니다. 6개월, 1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지면 어떡하지?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닐까? 주호가 격려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은 이기니까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1년 반 후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패소. 저희가 이겼습니다. 정환의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울었습니다. 이겼어요. 우리 이겼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옳았으니까요. 그날 밤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직원들, 가족들 모두 모였습니다. 건배.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저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재판에서 이긴 후 저희는 더 강해졌습니다. 정환의 방해도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문화 여성 사업가 부당한 소송 이겨내다 기사가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미리암 대표 응원합니다. 정의가 이겼네요. 실크로드 티 평생 애용할게요. 매출이 또 올랐습니다. 연매출 50억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50 받던 제가 이제 50억 매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먼저 일본이었습니다. 도쿄 긴자의 백화점과 계약했습니다.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저희 스토리가 먹혔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차 일본 언론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미리암상 성공 비결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과 진심입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실크로드 티를 마시게 하고 싶습니다. 중국도 진출했습니다. 상하이, 베이징 선전. 중국은 시장이 컸지만 경쟁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만의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품질과 중앙아시아의 전통이 결합된 유일한 브랜드였습니다. 미국도 계획했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바이어들과 미팅을 잡았습니다. 한편 저는 개인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해졌습니다. 이제 사업 미팅도 강연도 인터뷰도 자신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도 취득했습니다. 귀화 신청을 했고 승인이 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우즈벡인이면서 한국인이었습니다. 두 정체성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태민도 자랐습니다. 이제 5살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쳤거든요. 엄마, 나 커서 뭐 될까? 태민이는 뭐가 되고 싶은데? 엄마처럼 사장님.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태민이도 사업할 거야? 응. 나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만들 거야. 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리암 대표님,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자문위원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자문위원이요? 네. 대표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영광입니다.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장관,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저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다문화 가족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언어 교육, 창업 지원, 자녀 교육.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저처럼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금리 창업 자금 지원도요. 제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멘토로 활동했습니다. 매달 다문화 여성 창업가들을 만나 조언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눈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롤모델이 됐습니다. 보람찼습니다. 제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게요. 방송 출연도 잦았습니다. 토크쇼, 다큐멘터리, 뉴스 인터뷰. 미리암 대표님, 한국에서 사는 게 어떠세요? 행복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기회를 줬어요. 평생 감사할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이 그리울 때는 없나요? 가끔요. 하지만 이제 한국이 제 집이에요.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시청자들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감동이에요. 나도 용기 내야겠어요.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주호는 항상 저를 지지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해낸 거예요. 저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결혼 5년 차였지만 신혼부부처럼 다정했습니다. 회사는 더 커졌습니다. 직원 50명, 매출 100억. 이제 중견기업이었습니다. 본사도 새로 지었습니다. 이천 도자기 테마파크 안에 3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매장, 2층은 사무실, 3층은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시장님, 국회의원, 언론사, 고객들. 제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 아무것도 없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제 남편 주호 씨에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꿈은 무엇일까요?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을 잇는 문화교류센터였습니다. 이천 본사 옆에 건물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실크로드 문화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1층은 전시관이었습니다. 우즈벡 전통 의상, 공예품, 역사자료.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류 역사도 소개했습니다. 2층은 교육관이었습니다. 요리교실, 언어교실, 공예교실. 한국 사람들이 우즈벡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3층은 공연장이었습니다. 우즈벡 전통 음악, 춤, 연극. 문화 공연을 정기적으로 열었습니다. 개관 첫날 수백 명이 왔습니다. 와, 이게 우즈베키스탄이에요? 너무 아름다운데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직접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우즈벡 전통 의상이에요. 이건 아틀라스라고 하는 비단 옷이죠. 만져봐도 돼요? 물론이죠. 입어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경험할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류처럼 우즈벡 문화도 한국에 알려지면 좋겠어요. 이미 알려지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덕분에요. 문화관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주말마다 관광객으로 붐볐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오기도 했습니다. 얘들아, 여기가 우즈베키스탄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이야.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한 눈으로 전시물을 봤습니다. 선생님, 저 나라 어디 있어요? 중앙아시아에 있단다. 실크로드의 중심이었던 곳이지. 저는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아름다운 나라예요.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 오래된 도시들이 많죠. 그리고 음식도 맛있어요. 플로프, 샤슐릭, 만티. 먹어보고 싶어요. 그럼 2층 식당에 가봐요. 거기서 우즈벡 음식 팔아요. 2층에는 작은 식당도 만들었습니다. 우즈벡 전통 음식을 파는 곳이었죠. 주방장은 타슈켄트에서 모셔왔습니다. 정통 우즈벡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플로프 하나요? 네, 나와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한국에서 이런 음식 먹을 수 있다니 신기해요. 문화관은 또 다른 수익원이 됐습니다. 입장료, 체험비, 식당 매출.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보다 의미가 중요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게 제 진짜 목표였습니다. 어느 날 우즈베키스탄 대사가 방문했습니다. 미리암 씨, 대단합니다. 우리 문화를 이렇게 알리다니. 감사합니다, 대사님. 우리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우즈벡 예술가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좋습니다. 제가 주선하겠습니다. 그 후 우즈벡 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술가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가수, 무용수, 화가, 공예가. 그들이 문화관에서 공연하고 전시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우즈벡 음악 정말 좋네요. 춤도 아름다워요. 미리암 대표 덕분에 새로운 문화를 알게 됐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됐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것을 우즈베키스탄에 돌려주고 우즈베키스탄의 아름다움을 한국에 소개하는 것. 그게 제 사명이었습니다. 주호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대단해요. 사업가를 넘어 문화사절이네요.
과찬이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해요. 태민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는 우즈베키스탄 대표예요? 아니야. 그냥 엄마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도 그래요. 나도 두 나라 다 좋아요. 그래. 우리 태민이 대단하네. 가족이 행복했습니다. 사업도 잘 됐습니다. 문화 사업도 의미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타슈켄트에 있는 동생들이었습니다. 오빠 둘은 여전히 타슈켄트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큰 오빠는 택시기사, 둘째 오빠는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돈을 보내드렸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타슈켄트의 지사를 만들기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가족을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호에게 말했습니다. 타슈켄트의 지사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언제 갈 거예요? 다음 달에요. 같이 가줄래요? 물론이죠.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타슈켄트로 떠났습니다. 5년 만에 고향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타슈켄트 공항에 내렸을 때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5년 만이었지만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오빠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미리암, 오빠들. 우리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습니다. 많이 컸네. 이제 사업가라며?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낡고 좁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차려주셨습니다. 플로프 샤슐릭 논. 고향의 맛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많이 먹어. 한국 가서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며칠간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빠들과 옛날 이야기도 하고 부모님께 한국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타슈켄트의 지사를 만들려고요. 지사? 네. 실크로드 티 우즈베키스탄 지사요. 여기서 원료도 조달하고 제품도 만들고. 좋은 생각이네. 누가 운영할 건데? 큰오빠가 해주셨으면 해요. 큰오빠가 놀랐습니다. 나? 네. 오빠가 제일 믿을만해요. 그리고 오빠도 더 이상 택시 안 몰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나는 사업을 모르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에서 직원도 보낼게요. 큰오빠가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내가 만든 기회니까. 고마워요, 오빠.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타슈켄트 시내 번화가였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현지인 5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매니저도 1명 보냈습니다. 큰오빠에게 사업을 가르쳤습니다. 발주, 재고, 관리, 회계, 마케팅.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해돼, 오빠? 응. 어렵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할 거예요. 제가 믿어요. 한 달 후 지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 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친척들, 옛 친구들, 언론사. 제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리암입니다. 5년 전 이곳을 떠나 한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실크로드 티 타슈켄트 지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아름다운 문화를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미리암 자랑스럽다. 우리 동네 출신이 이렇게 성공하다니. 앞으로 잘 되길 바래. 지사는 순조롭게 시작됐습니다. 큰오빠가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타슈켄트 호텔, 레스토랑, 기념품 가게. 현지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우즈벡 여성, 고향에 투자하다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인터뷰했습니다.
미리암 씨, 왜 타슈켄트에 돌아왔나요? 고향을 사랑하니까요. 한국이 제게 기회를 줬듯이 저도 우즈베키스탄에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요. 여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타슈켄트의 젊은 여성들을 모아 창업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자본이 없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10명의 여성이 제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그중 3명이 실제로 창업했습니다. 하나는 케이터링, 하나는 공예품, 하나는 옷가게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자금도 빌려주고 멘토링도 했습니다. 6개월 후 그들도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암 고마워. 내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한 거예요. 저는 그냥 도와줬을 뿐이에요.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꿈도 못 꿨어.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게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가난한 연구원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쫓겨난 딸에서 자랑스러운 며느리로, 이방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로.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주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피곤해요? 조금. 하지만 행복해요. 저도요. 당신 덕분에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함께 했잖아요. 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리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한국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또 어떤 모험이 시작될까요? 한국에 돌아온 후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타슈켄트 지사가 잘 되면서 원가가 낮아졌고 품질은 더 좋아졌습니다. 연매출이 150억을 돌파했습니다. 직원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해외 시장도 확대됐습니다. 일본, 중국에 이어 미국, 유럽으로도 진출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백화점에서 저희 제품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실크로드의 향기를 담은 차라는 컨셉이 유럽 사람들에게 먹혔습니다. 그들은 동양의 신비로움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직접 유럽에 가서 마케팅했습니다. 파리 박람회, 런던 티 페스티벌, 베를린 푸드 엑스포. 저는 부스에서 직접 차를 우려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사프란 차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차죠. 한국의 도자기 잔과 함께 드시면 더욱 특별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AMAGIN 그램. This is so exotic. Where can I buy this?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유럽 시장만으로 한 달 수억 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올해의 수출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상을 받으러 청와대에 갔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상을 주셨습니다. 미리암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한국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저에게 기회를 줬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상을 받고 나오는 길 저는 울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외국인이 이제 대통령에게 상을 받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또 주목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성공 신화 미리암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 사진이 신문 일면에 나왔습니다. 책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미리암 대표님 자서전 쓰시죠? 많은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자서전이요? 네. 당신의 여정을 책으로 남기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6개월간 집필했습니다. 제목은 실크로드에서 한국까지로 정했습니다. 책이 출간됐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서점 사인회에 수백 명이 줄을 섰습니다. 미리암 대표님, 저도 다문화 가정이에요. 책 읽고 용기 얻었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정말요? 물론이죠. 저도 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데 대표님 이야기 보고 반성했어요. 외국인을 차별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깨닫는 거예요. 사인회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인해주고 악수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지쳤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태민도 자랐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한국어, 러시아어, 영어 3언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활발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유명해질 거야. 그래. 태민이는 뭘 하고 싶은데? 엄마처럼 회사 만들 거야.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만들 거야. 할 수 있어. 엄마가 응원할게. 주호와 저는 둘째를 가졌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사라로 지었습니다. 우즈벡 이름이었습니다. 사라는 공주라는 뜻이에요. 제가 주호에게 말했습니다. 예쁜 이름이네요. 우리 딸도 공주처럼 자라겠어요. 사라가 태어난 날 저는 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부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미리암 대표님 명예영사 하실 의향 있으세요? 명예영사요? 네. 주한 우즈베키스탄 명예영사요. 두 나라 관계 증진을 위해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광입니다. 하겠습니다. 명예영사로 임명됐습니다. 이제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양국 정부 행사에 참석하고 문화 교류를 지원하고 우즈벡 교민들을 도왔습니다. 바쁜 나날이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제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상장을 준비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이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실사를 받고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실크로드 T는 향후 5년간 연평균 30%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제가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유일한 브랜드네요. 성장 가능성이 크겠어요. 상장이 확정됐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30% 올랐습니다. 회사 가치가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6년 전 $50 받던 제가 이제 1,000억 원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주호가 축하했습니다. 해냈어요, 미리암. 정말 해냈어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이제 뭐 할 거예요? 더 큰 꿈을 꿀 거예요. 제 꿈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은 2025년 12월입니다. 저는 28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6년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컨퍼런스 홀에 있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리암입니다. 6년 전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부모에게 쫓겨나서 두려움을 안고 왔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꿈을 믿었고 제 남편을 믿었고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박수가 쏟아집니다. 저는 계속 말합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진심으로 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 이 3가지입니다. 저는 혼자 성공한 게 아닙니다. 제 남편 주호 씨, 시부모님, 오빠들, 직원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모두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이 다가옵니다. 미리암 대표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창업하고 싶은데 조언 좀 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저는 한 명 한 명 응대합니다. 사인하고 사진 찍고 조언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저희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넓고 밝은 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태민이 달려옵니다. 엄마, 태민아 잘 있었어? 응. 오늘 학교에서 엄마 이야기했어. 뭐라고? 엄마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친구들이 부러워했어. 그래? 우리 태민이 자랑스럽구나.
살아도 귀여웁니다. 이제 두 돌이 됐습니다. 엄마, 살아야 보고 싶었어. 주호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왔어요? 오늘 강연 어땠어요?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대요. 당연하죠. 당신 이야기는 진짜 감동적이니까요. 저녁을 먹습니다. 가족 넷이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이게 제가 평생 꿈꿔온 삶이니까요.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주호와 둘이 앉습니다. 피곤해요? 주호가 묻습니다. 조금. 하지만 행복해요.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도 그래. 당신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빛나는 도시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주호 씨,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요? 물론이죠. 타슈켄트 연구소에서요. 당신이 사프란 차를 내줬죠. 그때 뭘 생각했어요? 이 여자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꿈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나도 당신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외국인인데 제 차를 진심으로 좋아해줬잖아요. 그게 인연이었나 봐요. 맞아요. 운명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갑니다. 이천 본사입니다. 직원들이 인사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냈어요?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해외 주문서, 계약서, 기획안.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점심시간에 문화관에 갑니다. 오늘은 우즈벡 전통 음악 공연이 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온 음악가들이 연주합니다. 한국 관객들이 환호합니다. 저는 뿌듯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후에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습니다. 미리암 대표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행복해요. 6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삶을 살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과 여성 창업가들에게요.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요. 한국에서 사는 게 어떠세요? 완벽해요. 한국은 제게 집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다시 태어났어요. 제 진짜 인생은 한국에서 시작됐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놉니다. 태미는 레고를 만들고 사라는 인형을 가지고 놉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입니다. 밤에 혼자 발코니에 나갑니다. 별을 봅니다. 타슈켄트에서 보던 그 별들입니다. 하늘의 별을 따고 싶다고 했던 제 어린 시절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원하던 것들을 모두 이뤘습니다. 사업, 가족, 명예, 행복. 모든 게 완벽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더 큰 꿈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실크로드 티를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 제 사명은 계속됩니다. 주호가 나옵니다. 뭐 해요? 별 보고 있어요. 무슨 생각해요? 우리 참 멀리 왔다는 생각이요. 맞아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죠. 그래요. 함께 가요. 물론이죠. 평생 함께요. 우리는 손을 잡고 별을 봅니다. 미래는 밝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모든 챕터에는 사랑과 감사와 희망이 가득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배경은 항상 이곳, 대한민국일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를 별로 만들어줬습니다.